대리권이 남용되었다라고 하면 비진이 표시 단서가 뭐였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그걸 적용해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게 대리권의 남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리인의 능력인데요. 대리인의 능력에서는 우리 민법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미성년자다. 그러면 또는 뭐 피안정 후견인이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 그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지만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뭐는 필요하냐면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만약에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마저 없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되냐면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돼요. 그러면 본인은 효과만 귀속받으면 되는 사람이니까 의사결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행위 능력은 물론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권리 능력. 사람이기만 하면 효과를 귀속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일반 대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요게 끝나면 이제 복대리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이제 교재를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본 게 대리 일반론에서 쭉 현명까지 해서 내용을 본 거고요. 그 283쪽에 보면 이제 복대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그 복대리 선임 여부와 책임의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복대리 하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병이라는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게 했다. 그러면 복대리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개념, 복대리의 개념은 누가 선임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냐면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임의 대리인을 말한다. 첫 번째 조심하실 점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하는 게 아니에요. 현명하는 게 아니다. 즉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누구 대리 행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임 행위의 법적 성질을 물으면 이 선임 행위는 자기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대리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17회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되냐면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의 대리 행위로서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틀려요. 대리 행위로 선임되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서 선임되는 사람, 선임한 사람을 말하고요. 선임되고 나면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건 없어요. 인정해 줄 수 없고. 그리고 선임되는 사람이니까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 대리. 그래서 요 을이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근데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선임받은 사람이니까 법정 대리인이 선임해도 복대리인은 무슨 대리냐면 임의 대리.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복대리인의 지위와 권한은 얘는 누가 뽑은 애냐면 대리인이 뽑은 사람이니까 얘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의존한다는 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존재에 의존하는 거고요. 범위에 의존한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복대리권은 절대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 개념. 그러니까 복대리가 시험에 나오면 요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나 또는 선임 여부와 책임을 물어보거나 또는 표현대리 관련되는 내용을 물어보는데요. 표현대리에서 나오겠지만 복대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표현대리가 문제가 되면 표현대리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문에서 판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25조, 9조, 6조 이게 표현대리인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복대리의 경우에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몇 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복대리도 똑같은 대리니까 똑같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임의대리는
복대리인을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없죠. 선임 불가. 근데 언제 가능하느냐?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는 본인이 뭘 한 경우?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선임할 수 있다. 조심하실 점은 둘 다 갖출 필요 없어요.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틀리고 또는 승낙이 있거나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이 가능하다.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려요.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선임했다면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책임은 무조건 지는 건 아니고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집니다. 이걸 약칭해서 선임 감독상 책임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런 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냐면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죠. 이 갑이 야 병준 복대리인으로 쓰자라고 얘를 지명해서 선임했다면 대리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죠. 근데 아무리 본인이 지명을 했어도 선임하고 보니 불성실하다, 부적임자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통지 또는 통지나 해임을 해야 되는데 이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하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지금 다 임의대리 관련 내용이에요. 근데 법정대리는 간단하잖아요.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럼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언제든지 져야 돼요. 무과실 책임. 그런데 법정대리인도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대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책임 줄여줘야죠.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선임 감독상 책임으로 경감되어진다. 그래서 복대리에서는 개념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선임 여부와 책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눠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대리고요. 복대리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무권대리 문제가 나와요. 무권대리. 우리가 대리라고 하면 현명을 해야 한다고 했고 현명을 했고 대리권이 있으면 그게 유권대리고요.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 그래서 유권대리의 경우에는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 이게 이제 유권대리죠. 그런데 대리권이 없으면 그건 무권대리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이때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눴습니다. 협의의 무권,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죠. 이게 통설의 입장이에요. 넓은 의미의 광의의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요. 이때 표현대리는 우리 민법이 세 가지를 정하죠. 125조, 126조, 129조.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고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예요. 그래서 125조는 제목이 대리권 수여 표시니까 125조는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했냐면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근데 월권대리와 멸권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되죠. 셋 중에 수험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거의 시험에 나오면 126조를 중심으로 출제되고요. 125조는 뭐 조문 한번 읽어보시고 129조는 특별하게 안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표현대리라는 것은 무권대리인데 왜 얘랑 별도로 구별한다고 했냐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법이 정하는 외관 책임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오인케 만드는 외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게 만든 외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관 형성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라. 125조는 야, 너 왜 대리권 줄 것도 아니면서 준다고 표시했어? 대리권 수여 표시 통지. 126조는 너 왜 권한을 초과할 사람, 배신할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어? 책임져? 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즉시 알려서 외형을 제거해야지 왜 남겨놨어? 책임져.
전부 다 상대방을 오인케 만드는 외관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겁니다.